자,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이제 지출을 관리하시고 만약에 대출이 있으시다면 줄이신다거나 상환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험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서부터 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의 소득으로 작용하는 연금,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나는 연금을 왜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주식으로 1억을 갖고 있거나 내지는 예적금으로 1억 정도만 갖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자가 나온다. 내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금리가 높았고요.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 이자, 과실은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이제 굴려서 내가 노후에 단절 없이 소득이 꾸준히 나와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노후 자금으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은 사실은 크게 사회보장제도에서 우리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크게 분류를 하실 수 있고요.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만 65세 이상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도 어떤 공적연금의 하나의 어떤 범주 조금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다, 군인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이시다 하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받으시는 직업을 어떤 매개로 해서 받으실 수 있는 연금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연금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사적연금의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기업의 사업자와 그 다음에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퇴직금을 재원을 하는 퇴직연금. 사실 우리 쌤들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맹목적으로 좋아했던 우리 상품의 구조 중에 하나죠. 보험사에서 많이 팔았었던 연금저축보험이나 아니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나 이런 저축성의 어떤 보험의 성격들 개인연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이냐 세제 비적격이냐, 그래서 세제 적격은 쉽게 설명드리면 선생님들이 납입하시는 단계에 세제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득공제,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뀐 거, 보험료의 납입의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타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세금 내셔야겠죠. 그래서 연금소득세 5.5에서 한 3.3% 정도 납입하시는 이 구조가 세제 적격 개인연금의 상품이고요. 이 개인연금의 세제 적격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신탁이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액 유니버셜 같은 애들이 바로 이제 세제 비적격 상품인 거예요.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단계에는 크게 혜택은 없어요. 그 연금을 받으실 때는 내지는 혜택을 보실 때는 거기에 따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인 거죠. 노후에 그렇다면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 부부 기준으로 했었을 때 최소 생활비 한번 여쭤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176만 원 정도 잡고요. 요것은 이제 OEC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은퇴 전, 그러니까 우리 생애 주기에 있어서 생애 평균의 소득의 60 내지 한 70% 정도가 사실은 노후에 월 생활비로 좀 필요하더라. 사실은 선생님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선호하시는 양식에 따라서 목적 자금이나 이 은퇴 자금의 규모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계부를 쓰셨던 것처럼 노후에 연금을 타시기 위해서 내지는 연금의 어떤 규모를 설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내가 노후에 타실 수 있는 연금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내 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주택연금까지 가입을 하고 계신다라면 이 네 가지 항목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더라.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연금을 사실은 조회를 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서부터 어떤 연금이 개시되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서 양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규모 내에서 내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한 어떤 규모가 예를 들면 나는 1년에
뭐 2,400 정도는 필요해.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이죠. 필요해. 그런데 지금 시뮬레이션 보고서 상에서 봤었을 때는 나는 한 150 정도는 마련해 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높인다던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저축하셔야 되는 금액을 결정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민연금 자체를 조금 더 높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일반 직장을 잠깐 다녔다가 공무원이 딱 됐더니 일반 직장에서 다녔던 국민연금을 바로 반환을 해 주시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반환 일시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뒤에 그 반환 일시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왜 반납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환 일시금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반납해서 선생님들이 가입하신 기간을 늘려가시는 부분이 조금 더 선생님들 추후에 연금을 타실 때 도움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납부 예외 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자영업을 하셨는데 그 소득 활동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내가 휴업을 했어, 폐업을 했어. 그때 이제 잠깐 내가 납부를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납부 예외되었던 기간을 추후에 만약에 이제 소득 활동이 굉장히 원활하다,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된다, 그때 반납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가입 기간이 살아나요. 자, 국민연금은 사실은 사회보장제도고요. 기간이 조금 더 긴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전업주부는 사실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뭐 가입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노후의 은퇴 설계 어떤 상품으로 재테크 어떤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실 수 있다라면 전업주부 배우자도 임의가입, 임의가입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법상의 소득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의무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이제 가입하시는 경우에 임의가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데요. 자, 임의가입을 하셔서 10년 이상, 그래서 120개월 이상 선생님들이 납입을 하시게 되면 매달 연금액을 타실 수 있고요. 이 타시는 연금액은 중간에 단절됨이 없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평생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세 시대에 100세의 장수가 목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득의 단절 없이 내가 추후에 생활비와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어떤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납하신 보험료가 있으시다면 3년 이내에 이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납입하셔서 기간을 좀 살려두신다거나, 아니면 실업이나 요즘에 출산이나 군복무에 관련된 어떤 크레딧 제도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기간을 또 늘려보는 것도 추후에 받으시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높이시는 방법이고요. 최근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금액이 급히 바로 쓰실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냥 나는 이제 연금처럼 뭐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받으신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두시게 되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신 것이 다시 환급이 되는 구조예요. 물론 이제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환급되는 구조로 선생님들 추후에 연금 타실 때 조금씩 이제 과세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퇴직소득세의 60 내지 한 70%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세금이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펀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신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보험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납입의 방식은 사실 뭐 펀드나 신탁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자유로운 자유납이고요. 아무래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이 단절되게 되면 보험 상품이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유예 제도가 있는데 한 번에 최대 12개월, 그래서 총 3번까지 3회까지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가입하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중도에 해지하시게 되면 원금과 수익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받으신 것 이상으로 나가는 한도의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잘 판단해 보시고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시고 연금저축을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